자, 여러분. 일단 에너지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특별하게 여러분들이 에너지에 대해서는 배우지 않았잖아. 근데 에너지가 그냥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말한다. 어떤 일이라는 게 W거든. 물질을 이동시키는 거. 알았니? 힘을 줘서 어떤 물체를 이동시키는 거. 이런 것들을 일이라고 중학교 때 배웠잖아요. 힘 곱하기 이동거리.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일반적으로 에너지라고 합니다. 이런 에너지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전기 에너지가 있고요. 빛 에너지가 있고요. 예전에는 몰랐던 이 3대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빛이 일을 할 수 있다는 걸 안 지도 얼마 안 됐고요. 열이 에너지라는 걸 알은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열이 에너지라는 걸 알아서 이걸 확 역학적 에너지로 바꾼 사건이 증기기관이에요. 알겠어요? 왓슨의 증기기관. 18세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로 왔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 역학적 에너지가 하나 더 들어오는데 얘는 중요하게 다뤄져요. 두 개의 에너지가 합쳐진 거예요. 중력이나 용철 같은 탄성력 있죠? 이들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의 합이에요. 이 둘의 합이 보존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라고 해가지고 물리학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을 역학적 에너지라 합니다. 자, 여기에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좀 처음 듣는 그 화학 에너지라는 게 있죠, 여러분 또. 화학 에너지. 니들이 배우는 화학 에너지는 종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적 에너지인데 이거는 대표적인 게 이거요. 화석연료. 석유나 석탄 같은. 그 다음 여러분 포도당도 여러분 뭐 하는데 에너지를 내는데 기본 에너지죠. 미토콘드리아에서 포도당을 호흡하잖아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이 화학 에너지입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우라늄. 핵에너지요. 핵에너지는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핵 융합이 있고요.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별의 내부. 핵 분열이 있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뭐냐? 질량 결손이 생긴다는 거죠. 질량 결손이 생기는 만큼 빛과 열 에너지로 발생한다는 뜻이에요. 알았어요? 다만 핵 분열에선 방사선도 나온다는 거. 알았니? 알파, 베타, 감마라 분류는 방사선도 나와서 위험하다. 그 원자폭탄은 위아래 중에 누굴까? 아래가 되는 거예요. 우라늄을 이용한 거. 그 플루토늄이죠, 사실은. 원자폭탄의 재료는. 알았습니까? 자, 이렇게 에너지에서 배웠는데, 에너지는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인 게 뭐냐? 전환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전환이 가능해서 빛이 화학으로, 빛이 역학적 에너지로, 열이 화학 에너지로, 혹은 열이 빛 에너지로 막 바뀔 수 있다는 거죠. 아셨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뭐냐?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보존되는데 왜 그렇게 아껴 쓰자고 할까요? 이 에너지가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있고 쓸모 없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 없는 에너지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럼 돌아오지 않아요. 그 쓸모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하느냐? 연력학은 온도로 판단해요. 고온이 쓸모 있는 에너지, 저온이 쓸모 없는 에너지. 그래서 제가 혹시나 저한테 수업을 들은 친구들은
우주가 빅뱅을 처음에 빵 할 때 고온이었죠. 그때 에너지와 현재 우주의 에너지는 동일해요. 다만 뭔 차이가 있을까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보다 상대적으로 그때보다는 쓸모 있는 에너지가 적고 쓸모없는 에너지가 많아요. 그때보다는. 이해 갔어요? 그 우주의 수명은 쓸모없는 에너지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우주는 사라진다라고 얘기해요. 뭔 말인지 알겠어? 그거는 이제 2학기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에너지 중에 우리는 얘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것들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가 이 장의 클라이막스예요. 자, 첫 번째 봅시다. 우리는 별의 에너지에 대해서 앞에서 얼핏 배웠죠.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 있는 별이 누굽니까? 태양이죠. 그럼 이 태양 에너지 생성을 뭐라 부를까요? 수소핵 융합이라고 배우겠죠, 여러분들이. 수소핵 융합을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생성돼서 어떤 형태로 방출하는지 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참고해, 여러분. 별의 주계열성 핵융합은 수소 핵융합입니다. 말 그대로. 그런데 그 수소 핵융합은 두 개로 나뉘어요. 일단 1번 수소 일자리 원자핵과 1번 수소 일자리 원자핵이 결합하는 거. 이 원자핵이면 여러분 이건 거 알죠? 요거. 이해 가세요? 엄청난 고온 고압이면 별 내부에서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일어나요? 여러분 알고 있어요? 봐봐요. 태양이 이렇게 있죠? 태양은 수소나 헬륨 덩어리라고 배웠죠? 그럼 이 내부, 여기 선생님이 빗금치는 요 내부, 여기가 가장 뜨겁고 압력도 높겠죠? 여기에 있는 수소가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애들이 하는 게 아니라 저 핵 아래에 있는 애들만 핵융합을 한다고. 알았니? 걔들이 둘이 이렇게 부딪히는 이 융합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pp융합이라고 불러요. 프로톤, 프로톤. 알았습니까? 그러면 누굴 만들겠어? 헬륨을 만들어내겠죠? 그 다음에 C가 탄소입니다. N이 질소고 얘가 누구예요? 산소거든요. 이 탄소, 질소, 산소가 촉매 역할을 해서 뭐를 한다? 핵융합을 시켜요. 결론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는 똑같아요. 위나 아래나. 별은 무조건 이 두 개를 모두 해요. 그런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얘가 우세해요. 얘도 하고 얘도 하는데 얘가 우세하다고요. 질량이 태양과 비슷하면. 근데 질량이 태양보다 크면 얘가 우세해요. 여러분 누가 별의 질량이 어떨수록 별의 일생이 짧고 길다겠지? 알아? 질량이 어떨수록 짧아? 클수록 짧다고 하는 거 배웠죠? 별의 질량이 크면 별의 일생이 짧다. 굵고 짧게 산다. 얘가 우세해서 그래요. 얘가 효율이 좋아요. 여기서 질문.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 둘이? 빗금. 자, 태양 중심 핵에는 탄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래서 CNO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다 틀려요, 그거 하면. 물론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게 안 나와요. 서울 애들이 나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별의 중심에는 수소나 헬륨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탄소도 있고,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을 수 있어요. 알았어요? 수소도 있고, 헬륨도 있고, 그 중에 고온 고압이 되면 적정한 온도, 1000만 켈빈 온도가 되잖아요? 원시별에서 수소만 핵융합을 하는 거예요. 나머지 CNO는 있다니까요, 별 핵에.
알았습니까? 걔가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덩치가 큰 별들은요, 주변에서 무거운 원소들이 많이 들어온 애들이에요. 덩치가 큰 애들은. 그럼 중심 핵이 당연히 시에노가 많죠. 풍부하죠. 그렇게 되면 얘가 우세하게 일어난다고. 알았니? 이거 내가 왜 안 써줄 것 같아? 이 전반 애들은 써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 안 써주는 이유는 니들한테는 안 나오니까. 근데 혹여나 자기가 이제 자연계열에 가서 지구과학을 한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그냥 참고적으로 들어두세요. 얘는 누가 우세하다고?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애들이 우세하고 얘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태양 내부에는 여기에는 누구도 있다. 탄소, 질소, 산소 모두 있어요. 모두 존재합니다. 이 안에 수소 빼놓고 헬륨도 있어요. 다만 이 안에 있던 수소가 핵융합을 모두 끝내면 거기서 고온고압을 받아 더 고온고압을 받죠. 1억 도씨까지. 그러면 거기 있는 헬륨들이 핵융합을 해요. 알았어요? 그럼 그보다 더 높은 온도에 도달하면 탄소도 핵융합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질량이 태양과 비슷한 애들은 그 이상은 온도를 못 높여요. 그래서 그냥 백색위성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태양보다 질량이 큰 놈들은 그만큼 이 비금친 부분에 CNO가 많겠죠. 그래서 얘 순환이 우세하게 일어나는 거죠. 이게 효율이 훨씬 좋습니다. 속도도 되게 빠르고요. 똑같은 에너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짧게 걸려서 덩어리가 큰 별들이 일찍 주기활성 단계를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초신성, 그 다음에 초고성, 초신성의 단계를 거쳐 더 무거운 옷을 만들어내는 거죠. 우리는 이거 본다고, 이거. 왜? 태양이니까요. 그럼 그 안에 핵융합이 여러분들 교과서에서는 그냥 수소 원자 4개가 만나서 헬륨 되고 질량 결손이 생겨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했는데 그보다 조금만 더 복잡하게 그려볼게요. 조금만 더. 이거 안 나와요. 그냥 들어보세요. 1번 수소 일자리가 알겠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것도 되게 단순하게 뭉쳐놓은 거예요. 6개가 출발이에요. 6개가. 알았습니까? 이 6개가 출발인데 얘들이 둘이 만나는 거죠. 이렇게. 둘이 만나면 얘를 만듭니다. 얘를. 얘가 누구냐? 1번 수소 일자리 둘이 만나는 이게 1단계거든요. 3단계로 수소 핵융합을 진행하는데 이게 무슨 반응이라고 내가 말한 게 PP 반응이에요. 태양 같은 질량. 우세하게 진행된다. 그러니까 태양도 얘를 해요. 하는데 얘가 우세해요. 얘가 얼마 없어갖고. 그래서 오래 하는 거야. 이거 되게 오래 걸려요. 막. BP 반응이. 알았어요? 똑같은 에너지 생성하는데 되게 오래 걸려서 별의 일생이 긴 거예요. 얘가. 자, 얘가 누가 되느냐? 1번 수소 2자리가 되는데 이름이 중수소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질 때요. 질량 결손이 생겨요. 여기서부터. 여기서 누가 나가느냐? 뿅 하고 누가 나가느냐? 얘가 중성미자인데 이 중성미자는 뭐든지 통과해요. 나판도 통과하고 근데 질량이 너무 작아. 있어 근데 있어. 그래서 지구만한 것도 다 뚫고 나가 중성미자가. 지구도 뚫고 나가. 그럼 무슨 얘기냐? 이 중성미자의 숫자를 찾아내면 아, 이 안에서 PP 반응이 일어나는구나를 알 수 있어. 질량 결손이 생기는 거니까. 그거 확인할 때 많이 얘를 쓰거든.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일어난다는 얘기. 이렇게. 1단계. 그래서 누가 만들어진다고? 동시 출발이야. 1번 수소 일자리 중수소가 만들어진다. 물론 여기서 뭐가 생기고? 중성미자가 발생을 하고. 자, 그리고 나서 간 다음에 얘랑 만나는 거야. 얘랑 만나서 얘를 만나. 얘도 마찬가지다. 얘가 가서 얘랑 만나. 그래서 이렇게. 요때 누가 생기느냐? 2번 헬륨 3자리. 이런 걸 동위원소라고 하거든. 2번 헬륨. 원자 번호는 동일한데 질량수가 다르잖아. 2번 헬륨 3자리. 이때 1번 수소 1자리랑
얘랑 만나갖고, 그러니까 요거 뭐냐? 요 놈하고 요 놈 둘이 만나는 거지. 요 중수소하고 얘, 이걸 2단계 핵융합이라고 해요.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해서. 그럼 여기서는 또 질량 결손이 생기려면 빛이 됐든 뭐가 됐든 나가야 될 거 아니야. 요때 나가는 선이 누구냐? 감마선이야. 요때 나가는 선이 뭐라고? 감마선. 니네 감마선이면 니네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누가 에너지 제일 세다고 했어? 아, 보라색이지. 까먹었냐? 보라색이 자색이라고 했어. 자색. 자색 옆에가 자외선이거든. 그러니까 자외선 맞으면 얼굴 타잖아. 빨간색 옆에가 적외선인데 적외선 맞으면 적외선을 많이 맞아봤지. 어디서 맞았어? 여기 한의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 자기 한의원. 침은 다 맞아봤을 거 아니냐? 침? 안 맞아봤어? 오! 한 번도 안 다쳐봤어? 발목조차 뼈본 적이 없어? 근데 가서 침 맞는 거 없었어? 저는 그런 거 안 봤습니다. 혹은 병원 가봤어, 그럼?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아봤어? 아니, 발목 삐고 그러면 병원 가서 이렇게 물리치료 받잖아. 그때 뭔가 전등이 이렇게 켜주지 않더나? 그게 적외선이야. 그게 적외선. 선생님, 거기 빨간 빛이 나왔어요. 니네 보이지 않아. 그냥 빨간 빛은 그 진료자가, 켜졌구나. 라고 보이게 하려고 불로 이제 가시광선 넣어준 거고, 안 보여, 원래 색깔이. 자, 그런데 그 자외선보다도 파장이 더 짧은 애가 감마선이야. 알았냐? 이 감마선이 발생해. 이게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얘들 둘이가 만나. 둘이가 만나서 만들어진 게 비로소 2번 헬륨 4짜리야. 이게 헬륨 핵융합이야.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 참. 얘가 만들어지는 거. 여기에서 이제 엄청난 에너지가 생겨. 자, 그리고 말이야. 여기서 두 개가 빠져나가. 1번 수소 1짜리 두 개가 빠져나간다. 그럼 생각해봐. 출발이 몇 개인데? 출발이 6개인데 두 개가 빠져나갔으니까 원래 몇 개만 반응한 거라고 보는 거야. 4개. 그게 교과서야. 4개가 반응해서 요 하나 생겼다. 왜? 반응물에 이거 6개 있고 그게 반응해서 생성물에 이거 하나, 이거 2개, 그러니까 2개 지워져서 4개가 하나 됐다라고 간단하게 쓰는 게 그 교과서라고. 알았냐? 그게 PP라고 하는 뭐야? 수소핵 융합이야. 얘를 단계로 표현하면 니네 이제 교과서에 있는 애들이 있고 없는 애들이 있거든. 학교 선생님들이 써준 사람이 있고 안 써준 사람이 있는데 이게 3단계 핵융합인데 1, 2, 3 이것조차도 간단하게 써준 거야. 이것조차도. 자, 1번이 뭐였어? 저기 봐봐. 1번 수소 1짜리가 만나서 이거거든. 2번 1번 수소 2짜리가 되었다. 이런 이론이거든. 그리고 여기서 생기는 게 뭐냐면 이거를 양전자라고 해, 얘들아. 그냥 양전자가 생기는 거야. 양전자. 양전자는 전하는 플러스 1이야. 얘들아. 전하는 플러스 1인데 질량은 거의 작아. 근데 얘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정말 순간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데 니네 렙톤이라는 거 기억나? 경입자? 기본 입자 중에 쿼크하고 경입자 있다고 배웠잖아. 그중 경입자 중에 전자만 배웠지. 니네 전자가 무슨 전화 띄었어? 음전화 띄었지? 걔 짝이 얘야. 양전자. 뮤온 있지? 뮤온 있잖아. 걔가 음성 뮤온이 또 있어. 그 중성 미자 있지? 걔가 양전화 띄었어. 그 다음에 음성 중성 미자가 또 있어. 짝으로. 그래서 6개야. 쿼크도 6개가 기본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얘가 생기고 중성 미자가 생기는 거야. 중성 미자. 어쨌든 질량 결손이 생긴다는 걸 표현해 주는 거고 얘는 생기자마자 전자랑 만나서 빛으로 분화해. 싹 사라져 버려. 다시 두 번째 단계는 요 1번 수소 2짜리 중수소가 누구랑 만나? 1번 수소랑 만나서 2번 헬륨 3짜리가 돼. 이렇게. 그리고 감마선이 발생해. 자, 2번 헬륨 3짜리와 2번 헬륨 3짜리는 만나서 2번 헬륨 4짜리가 되고 1번 수소 1짜리 하나, 1번 수소 1짜리 하나, 그리고 에너지가 생긴다. 이게 3단계 반응이야. 자, 이거는 만약에 선생님들이 시험에 낸다. 이것만 내, 이것만. 나오진 않을 뿐더러. 잘 봐.
1, 2, 3의 반응이 다 핵융합이잖아. 핵융합 말이다. 질량수는 동일해야 돼. 반응물과 생성물의 질량수는 동일해야 돼. 여기 질량수고 위첨자 쓴 게 동그라미 친 거 봐봐. 얘랑 얘랑 어때? 합이 같지? 여기도 봐봐. 얘 합이 얼마야? 3이지? 같지? 다시 얘 합 봐봐. 같지? 요것만 봐 눈으로. 아 위첨자는 똑같네. 그 다음 봐봐. 아래 첨자 합이 똑같아야 돼. 어때? 같지? 4로. 여기도 봐봐. 같지? 여기는 어떤가 봐봐. 다르지? 요게 1짜리야 플러스. 양성자가 1이라는 게 아니라 플러스 1짜리야. 2 플러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하가 양전의 합이 동일해야 된다는 이론이 성립해. 이거 말고 낼 거 없어 여기. 그러니까 뭐야? 보지 말라고 이거는. 근데 너네 프린트에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설명을 해주는 거야 이게. 알겠냐? 그럼 뭐가 중요하냐면 요게 중요하더라. 요거하고 요거하고 요게 질량 결손으로 생기는 입자들이야. 저 입자들이 태양의 빛과 뭐로?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야. 그게 지구로 오고. 참고로 감마선, 그러니까 1, 2단계는 여기서 발생하는 저 질량 결손 값이 대부분이 빛으로 나와. 알았냐? 다시 말해서 감마선 같은 경우는 요 핵이 대류 현상을 일으키고, 얘가 여기서 이제 대류를 일으키고 마지막에 복사로 나오게 그런 게 이제 질량이 큰 별들이고, 여기가 복사고 여기가 대류거든. 그래서 니들 뭐 흰 쌀알무늬 그러잖아 태양에. 그 대류 현상으로 생기는 건데, 여기서 빠져나오는 동안 감마선은 정말 긴 파장으로 변해가지고 마지막엔 가시광선이나 적외선 형태로 대부분 변해서 나와. 지구에 도달하는 게 가시광선, 적외선이 제일 많아. 자외선은 중간에 다 사라지고. 알았어요? 그래서 요 정도가 빛에너지로, 나머지에서 전반적인 열에너지가 생기거든. 그럼 진짜 중요한 게 뭐냐고? 이 발생하는 열에너지와 빛에너지가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그게 나와 시험에. 그러니까 뼈와 살을 잘 구분하라고. 이거 뒷다 외우고 이러지 말라고. 이거 안 나와 이거 100%. 알았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지금 이거를 하면서 왜 이런 빛과 열에너지가 생기냐고. 다 뭐 때문에 그렇다고? 질량이 결손된다. 근데 공부를 하다 보니 질량수는 보존돼 보니까. 근데 질량수는 가짜야 얘들아. 이거 진짜 값으로 바꾸면 이 1은 사실 이거야. 진짜 값은 유효자도 세 자리에서 끊었어. 4자, 5자, 10자리까지 넘어가. 그럼 이것들이 핵융합을 통해서 저 밑에 있는 아주 작은 양이 주는 거거든. 질량수는 봐. 이 질량수는 가짜 얘들아. 이거는 보존이 된다고. 근데 질량은 보존이 안 돼요. 질량은. 그래서 질량 결손이야. 이거 진짜 값이야. 이것을 델타 M으로 표시한다면 이만큼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이렇게. 이게 에너지 증가 원리야. 이걸 주장한 과학자가 아인슈타인이야. 그러니까 핵융합을 하든 핵 분열을 하든 질량은 결손이 돼서 빛과 여에너지로 나올 수 있다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이야. 왜 별이 빛나냐고. 왜 별이 뜨겁냐고. 질량 결손이 생긴 에너지가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 이게 중요한 거지. 간만이 뭐 양전자니 중성미자니 이런 거 하나도 필요 없어. 하등에. 알았어? 그냥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그래서 전체 반응은 4개의 수소가 하나의 헬륨 되는 걸로 그냥 얼버무렸구나 라고 끝나. 안 나온다고. 중요한 게 이거야. 자, 얘들아 잘 봐봐. 태양은 우리가 이렇게 부르지. 태양 에너지라고. 이것이 질량 결손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왔어? 무엇으로? 일단 열 에너지와 뭐로 나왔어? 빛 에너지로 나왔잖아. 이들이 지구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줬냐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열 에너지는 뭐를 일으킨 거야?
물질을 순환시켰다니까? 물질을 순환시켰어요, 열 에너지가. 어떤 물질이냐고? 대기와 해수. 얘가 왜 중요하냐면, 대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지구과학이라는 걸 가끔, 뒷면에 나와. 이 학기 기말에. 상승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강하고, 그걸 우리는 저기압, 고기압이라고 하거든. 그 공기를 움직이는 게 대기야. 그 대기가 먼저 형성이 되고 나서 그 지상에 지표에 움직이는 공기를 바람이라고 그러거든. 올라가고 저 위에서 이동하는 건 기류야, 다 기류. 지표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인데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닷물이 움직이더라는 거야. 이 에이크만이라는 사람이 발견했거든. 그래서 해수가 움직이는 거야. 그럼 움직여서 뭐가 우리 지구에 영향을 줬느냐? 우리 지구는 말이야 동그랗기 때문에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받는데 적도는 많이 받고 극지방은 적게 받아. 근데 지구의 연평균 기온을 재보면 15도씨래. 일정해. 왜 일정했나? 적도에 남는 에너지를 얘들 둘이 이동하는 거야. 뭐 때문에? 걔들이 어떻게 해서 그걸 이동시켰느냐? 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얘를 모든 에너지의 지구 근원이라고 그래. 태양 에너지를 지구에서 활동하는 모든 에너지의 근원. 그럼 100%냐? 그건 아니야, 얘들아. 그 중에 일부, 그러니까 얘가 98%, 9% 된다면 그 나머지는 지구 내부 에너지와 저 달이 당기는 조력 에너지야. 순서를 따지면. 그러니까 99%는 얘란 얘기야. 그러니까 지구의 대기와 해수가 순환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느냐는 거지. 알았냐? 어떤 일이 생기는 거냐? 자, 이렇게. 대기와 해수는 이런 일을 만들어. 일단 우리가 봤을 때 대기가 움직이게 되면 대기 쪽이다. 대기 쪽으로 가면 뭐가 있느냐? 강수가 생길 수 있죠. 다시 말하면 물의 위치 에너지가 생길 수 있어요. 물의 위치 에너지는 저 하늘로 꼭대기로 간 건 얘가 물방울에서 구름이 되잖아. 그래서 뭐를 뿌려? 강수를 내리지, 강수. 그치? 그러면 이게 물이 차지 높은데 물이. 그걸 이용해서 우리는 무슨 발전을 해? 수력 발전을 하잖아. 뭐 어디까지 가는 거야? 인간이 쓸 수 있는 전기 에너지를 이런 식으로. 이거 원래 누구 거라는 거야? 태양 거라는 거지. 자, 봐. 태양 복사 에너지가 물질을 순환시켜. 운동 에너지 이런 걸 순환시켜. 응? 뭐 물질 순환한다는 건 물도 대기, 공기도 이동하는 공기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해수의 운동 에너지 막 변해. 역학적 에너지로 변한단 말이야. 근데 그 에너지가 각각 물의 위치 에너지로 변하고 그게 물이 떨어져가지고 뭐 댐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수력 발전을 만들잖아. 물의 위치 에너지가 돼가지고 얘를 만든다면 전기 에너지로 바뀌잖아. 에너지는 끊임없이 전환한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출발 에너지가 누구냐? 태양이다 이거야, 이게 지금. 그 다음 여기쯤에서 뭐도 나오냐면, 공기도 있잖아, 공기. 바람 하자, 바람. 공기의 운동 에너지가 바람이거든. 바람이 불면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얘가? 이렇게. 풍력 에너지로. 풍력 발전. 그러니까 무슨 말이지? 대기와 해수의 운동 에너지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열 에너지가 대기와 해수의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 이것들이 각각 위치 에너지를 통해서 혹은 바람의 운동 에너지를 통해서 전기 에너지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바뀌어서 인간 유용에 쓴다. 이게 여기에 마지막이라고. 자, 빛 에너지가 봐. 빛 에너지는 가장 대표적으로 뭐를 통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의 무슨 에너지로 바뀌어? 화학 에너지로 바뀌잖아. 이 화학 에너지를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얘기해. 광합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근데 그걸 통해서 얘들이 생장을 하잖아. 그리고 죽어. 다시 말해서 뭐 한다고? 퇴적이 돼. 그럼 이게 무슨 연료야? 화석 연료잖아. 맞지? 이렇게 된 걸 인간이 쓰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고생대 때 석탄기에서 얘가 퇴적된 석탄을 우리가 쓰고 있잖아. 이렇게 되면 이걸 통해서 우리 뭐 만드냐? 증기를 만들죠, 증기. 뭐를 통해서?
얘를 불 때 가지고 열 에너지를 통해서 증기를 만든다고. 무슨 증기? 수증기. 이게 증기압이거든, 얘들아. 이걸 통해서 뭐를 발전을 하잖아. 무슨 발전? 화력 발전. 결국 뭐냐고. 지금 이 중간중간에 에너지가 다양하게 변했어. 계속. 에너지는 전환 가능해. 물론 그 전환 단계가 길면 길수록 손실 에너지가 많아. 중간중간에 손실 에너지가. 알았니? 근데 손실 에너지가 거의 그럼 없으려면 어쩌면 단계가 짧으면 되지. 여기서 이게 있어. 비대에너지인데 바로 얘로 가는 게 있어. 자, 이건 뭐냐면 여러분 가로등 보면 패널 같은 거 붙어 있었지. 햇빛 받으면 바로 전기로 그게 돌리는 애거든. 그게 태양광 발전이야. 그러니까 햇빛을 받아서 전자를 움직이게 하는 건데 이게 광다이오드거든. 그걸 막 움직여서 전자가 움직이게 해서 전류로 바로 바꿔버리는 거거든. 여기 있는 애들은 바로 다음 단계, 지금 우리 바로 뒤에 수업하는 터빈이 필요한 애들이에요, 애들은. 알았냐? 그런데 봐라. 얘는 비대에너지가 바로 전기로 바뀌는 거라고. 얘는 효율이 제일 좋은 거예요, 여기서는. 물론 그거를 많은 양을 만들 수는 없어. 왜? 많은 양을 만든다는 건 그만큼 패널이 많아진다는 거고 손실이 엄청나게 생기고 돈도 많이 들어가. 알았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얘기들의 결론이 뭐냐? 아, 에너지는 전환한다야. 에너지는 전환하고 그 에너지가 근원이 태양 복사 에너지며 태양 에너지는 열과 빛으로 나뉘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물질을 순환시켜. 대기를 순환시켜. 그래서 대기를 순환시키면 물도 올릴 수 있고, 그지? 바람도 불게 할 수 있잖아? 그걸 통해서 수력 발전을 만들고 풍력 발전을 만든다는 거야. 그럼 열 에너지는, 빛 에너지는 광합성을 통해서 식물, 화학 에너지로 바뀌어서, 물론 그거를 뭐 1차 소비자가 뜯어먹고 뭐 해가지고 덩치 커지고 우리가 화학 에너지 섭취도 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에너지 전환 과정을 보는 거잖아. 그렇게 인간까지 먹어 들어가면 다 이게 화학 에너지거든, 그냥. 아, 선생님 먹고 좀 운동했어요. 하등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야. 결론은 뭐냐? 전기로 가자는 거지, 마지막에. 이 책은. 전기로 가서 인류가 쓴다는 거야, 그 전기를. 다양한 걸로 또.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를 쓸 때 식물의 화학 에너지는 결정적으로는 지금 식물이 죽은 것 같고는 우리가 못 쓰지만 옛날 과거의 식물들이 단체로 폐사하거나 뭐 이랬을 때, 그러니까 뭐야? 오르드비스기. 기억나? 대본기. 특히 석탄층은 대본기 때 일이야. 석탄이라는 화석연료가 생긴 게 대본기에서 멸종이 한 번, 두 번째 일어나잖아. 그때 쌓였던 석탄층이 지금의 석탄이거든. 대부분의 뭐야? 양치식물류들. 알았어요? 근데 그것들이 퇴적된 것을 이용하면 석탄인데 그걸 물을 끓여. 그걸로 불때불때 해가지고 얘를 물 끓여. 그럼 그 물에 끓여서 수증기가 나온 걸로 터빈을 돌려요. 그럼 전기 에너지가 생겨요. 알겠지? 그 다음, 직접 빛으로 그냥 전자를, 이게 광전 효과거든요? 사실 이거 나오지도 않는데, 이 전자를 바로 움직이게 하는 거야, 바로. 다이오드를 통해서 바로 움직이게 하는 거. 니네 다이오드 배웠지? 앞에서.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그게 전원장치로 쓰면 광다이오드. 조명으로 쓰면 발광다이오드라고 했잖아. 여기서 바로 뭐가 쓰이는 거야? 광다이오드가 쓰인다니까? 이것 때문에 태양광 발전이 가능해요. 알았습니까? 페이지 141쪽 내용까지 선생님이 다 한 거예요, 지금. 아시겠어요? 결론이 그거예요. 아, 이걸 통해서 이렇게 에너지의 전환이 일어나는구나.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쪽에. 자, 여러분, 141쪽에 날개글에 주의해 이렇게 써있죠? 주의해. 오른쪽 날개글 봐봐요. 조그맣게. 그 얘기 뭘 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모든 에너지, 근원이 태양복사 에너지는 맞아요. 태양 에너지 맞는데 1% 남짓되는 것 중에 지구 내부 에너지도 있고 조력 에너지도 있다는 겁니다. 서열을 매긴다면 1등이 태양 에너지고요. 2등이 지구 내부 에너지고요. 3등이 누굽니까? 조력 에너지예요. 달에. 밀물썰물. 알았어? 그러니까 조력 발전은 얘가 아니에요. 밀물썰물이니까 그건 달의 기조력 혹은 태양의 기조력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죠. 알았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라고. 괜히 조력 발전을 했더니 모든 애니 그는 태양 복사지 이러고
그 다음 여러분 지열 에너지라고 알아요? 지구 내부에서 올라오는 열을 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걸로 돌리면 지열 발전소거든. 그것 또한 태양 복사 에너지가 아니에요, 이건. 그런 것만 조심하시라고.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 별거 아닌데 여기서 낚여 애들이 거의 보면 쉬운 거에서. 알겠지? 이건 당연히 맞아주고 이래야 되는 거지. 자, 넘겨봐봐. 자,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자. 핵에너지는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다. 여러분, 물질에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 대표적인 게 화학에너지예요. 그럼 핵에너지 뭐 해야 돼요? 강제로 붕괴시키거나 강제로 융합시켜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장치가 필요합니다. 고온고압. 알았어요? 그래서 이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에너지는 아니고요. 그걸 물리량을 화학적으로 엄청난 고온고압을 들여서 외압을 줘서 만들어낸 에너지예요. 핵에너지입니다. 핵에너지는. 알았죠? 그래서 X. 역학적 에너지는 아까 얘기했죠. 운동과 위치 합이라고. 다음, 전기에너지는 전류의 흐름에 의해서 발생하는 에너지이며, 여러분, 흐름은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높이차입니다. 흐름은 높이차죠. 물의 높이차에 의해서 수력 발전이 됐잖아요. 그죠? 전기도 높이차를 두고 얘기하는데, 플러스가 높고요, 마이너스가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플러스가 하늘이고요, 마이너스가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력장처럼 비교한다면. 그걸 우리는 전압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걸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이, 전이차 혹은 전압이라고 부르죠. 다음 두 번째, 핵융합 반응입니다. 핵융합은, 자, 여러분, 핵융합을 가만히 보세요. 이게 핵융합이잖아요. 반응물의 질량들이 커요, 생성물의 질량이 커요. 생성물이 큽니다. 핵융합은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수가 작은 애들이 합쳐서 큰 애 만드는 거예요. 그럼 핵분열은요? 큰 애가 작은 애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235 우라늄 92번짜리가 148, 147 크립톤 이런 걸로 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때 핵융합은 질량이 작은 것이 큰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뭐는 발생한다? 질량 결손은 발생한다는 걸 명심하세요. 그래서 태양의 중심부에서는 여기는 간단한 거 얘기했죠. 4개의 수소 원자 핵과. 그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쓴 거는 여러분들이 선생님 원자 핵이면 이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쓴 거예요. 알겠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핵융합 반응을 이렇게 보면 렙톤의 합도 똑같아야 되거든요. 그때는 뭐 전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뭐 경입자수가 똑같기 때문에 안 써도 됩니다 해서 이대로 막 쓰는데 실제로 이게 정답이에요. 수소 원자 핵이니까.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얘들도 이게 정답이에요. 그럼 얘는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얘도요. 이게 정답입니다.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전자는 없는 거죠. 그렇게 고온고압인데 전자가 어떻게 존재합니까? 다 도망가지. 아시겠어요? 원자 핵입니다. 핵. 정확한 답은. 자, 한 개의 헬륨 원자 핵이 만들어지는. 그래서 뭐가 발생하는? 질량 결손이 무엇으로 나온다? 빛과 열. 이게 중요하다고요. 다음 세 번째, 수소 핵융합 반응 후 생성된 헬륨 원자핵 한 개의 질량은 반응 전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게 질량 결손이거든. 작아야 됩니다. 이때 뭐한 질량만큼? 감소한 질량만큼 태양 에너지가 생긴다. 그게 빛과 열이다. 네 번째, 지구에서 여러 가지 자연현상이 일어나요. 뭐가 일어나요, 여러분? 대기와 해수, 식물의 광합성, 이런 게 일어난다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태양 에너지요. 에너지 근원, 태양 에너지. 이거 무조건 나와요, 시험에. 알겠어요? 모르겠으면, 근원은 태양, 그럼 맞았다고 하세요. 무조건. 아셨어요? 다섯 번째. 자, 일단 태양 에너지가 전환된 거, 이거. 자, 근원은 태양인데, 그럼 모든 거의 근원이 태양이냐? 그거 물어보는 거야. 기억, 우라늄, 이거 핵에너지입니다. 핵에너지는 물질 에너지가 아니에요. 걔를 붕괴하거나 융합했을 때 생긴 에너지라고. 그래서 핵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근원이 아니에요. 그냥 본래 갖고 있는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 화석연료, 이거 당연히 태양 복사 에너지죠. 화석연료가 왜 생겼는데. 그 다음 지열, 이거 지구 내부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과 지금만 조심하자 이거죠. 나머지는 다 여기서 배웠던 에너지입니다. 아셨습니까? 기억, 지금 조심하시고, 밀물, 썰물 나오려면 그것도 조심해라.
그 뭐요? 조력이다 그것도. 알았지? 6번 광합성 태양의 빛에너지가 무조건 화학에너지죠. 다음에 바람 태양의 무슨 에너지가? 열에너지가 여기 바람 운동에너지로 누구의? 대기의 운동에너지로 바뀌는 건데 이게 지표에 있는 공기입자들의 운동에너지가 바람이에요. 올라가는 공기입자 저 위에서 움직이는 공기입자는 다 기류입니다. 상승기류, 하강기류 이런 식으로. 그 다음 저 위 움직이는 기류는 대표적으로 제트기류 이런 것들이에요. 다음에 7번 물과 탄소의 순환 과정입니다. 물의 순환 태양의 열에너지가 흐르는 물의 운동에너지로. 여러분 이 운동에너지가 활발하면 우리는 그걸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증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발. 상태가 변하잖아요. 운동에너지가 세면. 그 다음 탄소 순환 태양의 빛에너지가 식물 양분의 화학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죠. 그 화학에너지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로 건너게 되면 물질의 순환 과정이잖아요. 생태계. 그죠? 근데 그 화학에너지가 스스로 생산자도 호흡을 할 거 아니냐, 호흡을. 포도당을 호흡을 통해서 CO2로 나가면 대기의 순환이 되는 거죠. 대기 CO2로. 이해가서요? 질문. 광합성을 통해서 CO2가 대기로, 호흡을 통해서 참 CO2가 대기로 나가면 이거 작용이냐, 반작용이냐? 갑자기 느닷없지? 반작용이라는 게 뭐냐? 반작용. 잘 들어, 얘들아. 지금 우리 이렇게 봤지, 지금 이렇게. 이렇게 봤잖아. 그지? 이게 작용이야. 비생물적 요소잖아, 태양. 비생물적 요소인 빛과 열, 습도, 온도 이런 것들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게 작용이라고. 근데 지금 내가 말한 건 식물이 생물적 요소잖아. 광합성을 통해서 CO2를 내보내면 비생물적 요소에 영향을 준 거잖아. 대기에. 그치? 이거 반작용이라고. 반작용이 뭐도 있느냐? 나무가 자라. 뿌리가 뻗어지는 과정에 바위를 부서뜨려. 그럼 토양이 만들어지잖아. 네가 죽어. 영양분을 이게 반작용이라고. 두더지나 지렁이가 땅을 막 파헤치면서 지나가면서 공기를 통하게 해서 토양이 양질의 산소를 먹으면서 이게 바로 반작용이야. 나머진 다 작용이야. 왜 북극여우가 저 사막여우보다 덩치가 커? 작용이라니까? 추워서 이런 거잖아. 외부의 비생물적 요소 같이 연계해서 공부하라고. 알았어? 그렇게 나온다니까 시험 문제. 만만하게 보지 말고. 자, 페이지 여기 146쪽은 말이다 얘들아. 나랑 직접 움직일 거야. 이따가 버벅거리면 뒤질 줄 알아. 효과에 없는 내용이야.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바로 전류다.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흐른다. 이게 전류의 정의야.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높은 곳에서 전기적 위치 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이걸 전이차라고 그러고. 알았어? 이게 전류고, 전류는 다 알고 있어. 그지? 어디에서 어디로 흘러? 이렇게. 여기까지 됐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흘러. 다음, 오늘 중요한 게 얘야. 이걸 좀 잘 알아둬.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보면 돼. 먼저 자기장이라는 걸 봐라. 잘 들어봐. 중력이 작용하는 공간이 1학기 때 배웠을 때 무슨 장이라고 배웠어? 중력장이라고 배웠어. 전기력이 작용하면 전기장이지? 그럼 자기장은 누가 작용하는 곳이야?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이야. 전기력은 이렇게 작용해. 알았어? 그러니까 높은 전압에서 낮은 전압으로 전류가 흐르면서 그게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자. 마치 중력장으로 보면 이게 하늘이고 이게 땅인 거야. 그럼 플러스 양전하를 놓으면 얘는 무조건 음극으로 떨어지겠지. 그게 전기력이야. 전기력 방향이. 알았어? 중력은 놓으면 떨어지잖아. 이게 지구 중심 방향이잖아. 그러니까 땅이 음이고 저 하늘이 뭐야? 플러스야. 그럼 방향을 알겠다 이거. 우리는 방향을 잡자 이거지. 자기장을 보려면 초등학교 때 우리 배웠던 게 뭐지? 자석이야, 자석.
이렇게 자석. 알았어? N극과 S극이 있어. 얘가 N극이고 얘가 S극인데 우리는 철가루를 뿌려서 얘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배웠어. 알아? 그럼 얘도 이렇게 움직이겠지.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가겠고 여기도 이렇게 나가겠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들어가겠고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서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로 들어간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자기장 방향이야. 자, 이 자기장 방향을 이렇게 보자. 이 선 하나하나가 자기력이 작용하는 방향이야. 전기력도 높은 음극에서 이 양극에서 음극으로 떨어지면 그 전기력의 방향이라고 잡았듯이 N극에서 S극으로 갈 때 작용하는 힘이 자기력의 방향이거든. 그럼 이 선 하나하나가 뭐냐면 이 선 하나하나가 자기력선이야. 자기력선. 이거를 보는 애들이 철새야. 이거 우리는 안 보이잖아. 지구 자기장 안 보이잖아. 근데 철새는 보여. 그게. 우리 같은 포유류들은 가시광선이 발달했거든. 먹는 거에만 발달해가지고 저희 익었다 안 익었다를 알려면 색깔을 구분해야 되잖아. 그 철새들은 당장 죽고 사는 게 온도거든. 그지? 그럼 자, 철새가 자기력을 보는 건 적응이잖아. 맞잖아. 그걸 보고 나른다. 뭐냐? 이거 작용이란 말이야. 자기력선을 보여주니까 얘가 나르는 거 아니야, 거기로. 이해 갔어? 자, 근데 봐봐. 이 자기력선의 방향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본다면, 자, 자석 외부에서는 어디에서 어디 방향이야? N극에서 S극 방향이고, 우리는 이걸 볼 수 없지만, 이걸 보여주는 장비가 뭐야? 우리한테 주어지는 거. 이것만 있으면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무인도는 못 살아남죠. 시험쳐 나오니까. 숲에서 살아남는다, 산에서. 뭐야, 이게?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 그렇지, 나침반이잖아. 잘 봐. 나침반은 N극과 S극이 있어. 그 중에 N극 방향. 자, 우리가 보통 나침반의 바늘을 이렇게 보면 빗금을 친 게 보통 N극이야. 그럼 얘가 가리키는 게 어디야? 북쪽이란 말이야. 북쪽. 맞지? 그러면 저기다 나침반을 놔보자고. 그럼 나침반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봐봐. 나침반이 이렇게 가리킨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겠냐? 나침반이 이렇게 되겠지. 여기도 어떻게 되겠냐? 나침반이 이렇게 돼. 여기랑 방향이 똑같아. N극, S극이. 잘 봐도. 여기랑 반대고. 그러니까 얘랑은 반대인 거지. 이해가냐? 돌아서 가기 때문에 이렇게. 맞지? 그러면 자, 지구에서 볼 때 N극이 가리키는 게 북쪽이지만 자석으로는 무슨 극인 거야? 거기가. S극인 거야. 북쪽이 S극이고 저 남쪽이 N극인 거야. 이해가냐? 무슨 말인지? 그런데 이 자기력선은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 니네 선으로 나온 거 공통부문을 잘 만들어 봐. 니네 한국지리를 배운 적은 없지만 사역과 부도라는 거 있냐? 혹시 니네들? 있냐? 거기 등고선 나오지 않지?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가파르다. 이거 알아? 등고선 간격이 넓으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등고선이가 같은 높이를 선으로 이은 거잖아. 그래서 등고선이 만약에 이렇게 되면 등고선이 이런 식으로 됐다면 이거를 그대로 내리잖아. 그대로 높이를 내려. 요걸 그대로 높이로 내리면 얘가 산이 이렇게 그려져. 이해가냐? 등고선의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하다. 됐어? 니네 일기도 본 적 있어? 일기도 보면은 등압선이라는 게 나온다? 그게 압력이 똑같은 지점을 이은 거잖아. 예를 들어서, 자, 중심에 L이라고 쓰면 이게 저기압이거든? 이게 등압선이 이렇게 있어, 등압선이. 봐. 이런 식으로 등압선이 있어. 꼭 등고선과 비슷하지.
자, 등압선의 간격은 4헥토파스칼이야. 얘가 1004인 거지. 그럼 여긴 1000인 거야. 여긴 996인 거야. 왜? 저기압이니까, 중심부가. 그러면 등압선의 간격이 넓으면, 자, 봐봐라. 기압, 차갑 별로 넓게 생기잖아. 그래서 공기 이동이 좀 느슨해. 근데 이렇게 좁으면 어떠냐? 바람이 빨라. 등압선의 간격이 좁으면 바람이 세다. 등고선 간격이 좁으면 경사가 급하다. 그러면 얘들이 하나같이 보면 다 이어져 있다는 거야. 여기 봐봐. 얘들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끊어지지 않았다. 끊어지지 않았다. 사실 안에서 있어서 보이진 않지만 얘들이 다 뭐다? 이어져 있다. 그래서 자석 내부에서는 자기력선의 방은 S극에서 N극이다라는 걸 꼭 알아둬. 이해 갔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됐어. 자기장의 방향을 우리는 뭐라고 할 거냐면 B라는 기호를 쓸 거고 전류를 I라고 쓸 거야. 편의상 이번 시간만. 알겠어? 그리고 봐. 이제 과학자들이 전기를 막 연구하면서 재미난 현상을 하나 찾아내게 돼. 그게 어떤 현상이냐면 웨른스테드라는 과학자가 전기 연구를 엄청 많이 한 사람인데 집에 연구실이 따로 있을 정도야. 요만한 연구실인 거야. 두께가 한 20cm 정도로 이게 차단을 한 거지. 차폐호가. 전기장이 밖으로 나가면 뭔가 위험한 일이 생길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창문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밀폐된 공간이야. 거기서 하루 종일 빛도 안 들어와. 그냥 전구만 켜놓고 계속 실험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몇 월 며칠인지 몇 시인지도 모르는 거지. 근데 말이야. 이상하게 자기가 연구를 딱 끝내고 좀 쉬고 있으면 자기 와이프가 음식을 갖고 들어오는 거야. 그 처음에는 그 제대로 맞았나 보다. 아다고가 딱 맞았나 보다. 근데 매번 실험을 딱 끝내고 앉아있으면 커피 오고 차하면 음식을 갖고 들어와. 그래서 하루 물어봤어. 아니, 당신은 차폐됐는데 나를 어떻게 알아? 내가 실험 안 하고 쉬고 있다는 건? 근데 그 와이프가 정말 뜻밖의 얘기를 해. 자기가 주방에서 막 요리를 하고 있으면 그 자기 남편 웨르스트가 실험을 할 때 모든 주방 제재가 철로돼 있잖아. 칼이며 가위 이것들이 한 줄로 이렇게 쏠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실험이 딱 끝나면 원위식으로 딱 온대. 그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웨르스트가 거기서 무릎을 친 거야. 아, 전기장이 생기면 얘가 당겨진다는 건 자기장이 있다는 얘기잖아. 그리고 당긴다는 건 힘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얘가 이걸 발표해. 자, 전류가 생기면 전류는 그냥 흐르는 거야. 얘가 유도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해볼까? 유도 자기장이라고 써볼게. 그러니까 전기장을 생기게 하면 얘는 자연으로 그냥 자매품으로 따라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생긴다? 이게 생긴다고 알았어. 힘이 생긴다고 알았어.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한다? I라고 한다면 얘는 자기장인데 유도된 자기장이고 이 해프도 사실은 유도 전자기력이잖아. 이걸 이용해서 그때 뭘 만들어내느냐? 바로 전동기를 만드네, 사람들이. 모터, 가장 뭔가 선풍기죠. 그리고 지금 가장 많이 쓰이는 모터가 뭐냐? 전기자동차야. 그 모터야, 걔가. 이해 갔어? 이걸 만들어냈다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거야. 자, 여기 주인공 헨리. 이 헨리라는 사람이 전기학에서는 꽤 유명한 사람이야. 영국에서 되게 유명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 사람이 논문을 계속 낼 거야. 한 달에 한 개씩 내야 돼. 걔들은. 그래야 국가 지원을 받거든. 우리나라도 현재 그래. 막 내는데 그걸 출판해주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논문을 책으로. 근데 그 단골 출판사에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야. 몇 페이지에 오류가 있는 것 같다고. 그 조교가 전화를 받고 웃었을 거 아니야. 비전문가가 그것도 저 박사 논문인데 그걸 지가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글씨가 오타난 거냐. 시계에 뭔가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어. 그래서 웃고 말았어,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막 그게 출판이 끝나갈 시간이 다가오는데 전화가 또 왔어. 아무래도 안 되겠다고. 이거 정말 오타난 것 같다고. 확인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얘가
두 번이나 전화 오니까 장난 전화 아닌 거 아니야. 그래서 헨리한테 갔어. 몇 페이지에 오타가 났다는데 좀 미심쩍어서 왔다고. 헨리가 웃으면서 아니 우리가 몇 번을 검수를 하고 니네도 몇 번을 검수했지 않냐. 무슨 오타냐고 봤는데 오타가 난 거야. 오, 이 식이 이렇게 바뀐 거야. 보관하고 잘못된 거지. 그래서 걔를 빨리 데려오라고 했어. 어린애야. 너 어느 대학 다니냐? 그랬더니 학교를 안 다니는 애였어, 걔가. 그럼 너 이거 어떻게 하냐? 했더니 작년부터 막 심심해서 그걸 본 거야. 걔 저널지를 계속. 그러니까 지가 스스로 터득을 한 거야. 얘를 앉혔어. 그 밖에 내놓지 않고 밖에 이렇게 수혈장 앉혀서 처음에 좀 나쁜 마음이었지. 얘 창의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얘 창의력을 위해서 얘가 저널을 내는 거야. 계속. 한 4개월 정도 저널이 나갔을 때 주변 과학자들이 냄새가 나는 거야. 헨리는 이쪽 분야의 전문가인데 전혀 다른 쪽에 막 창의적 사고의 논문이 나오니까 이거 뭐 주변에 누가 있나? 조교 중에 누가 뛰어난 애가 있나 봤는데 조교들도 쿡 쑤시니까 애들이 얘기하는 거야. 뭐 이런 일이 있었다 웃으면서 막 그래? 그러고 상부에 올려서 걔가 탁 광탈을 해. 자격을. 왜 자기 논문이 아니잖아. 남의 거를 끄집어낸 거잖아. 그래서 걔가 나왔어. 패러데이를 해요. 걔가. 근데 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 노출된 애니까. 내 주머니 속에 이럴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걔가 그냥 공부하게끔 사람들이 지원을 해줘. 걔가 얻어낸 게 뭔 줄 아냐? 가장 인류 역사에 가장 뛰어난 게 발상의 전환이야. 이걸 거꾸로 돌린 거야, 얘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얘가 이런 말을 해. 만약에 외력을 써서 그 외력이라는 건 인간의 힘도 되고 중력도 되는 거야. 외력을 써서 자기장을 유도하게 자기장 변화를 주면 전류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IBF를 FBI로 이 사람이 한 거야. 자, 여기서 잠깐. IBF 오른손 법칙 해가지고 학교 선생님들이 막 설명을 할 거야, 아니? 이게 사실은 이걸 발견한 게 이제 웨르스테드잖아. 근데 실제로 오른손 법칙은 앙페를 한 사람이, 플레밍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장한 거거든. 자, 요건 잠깐 알고 가라. FBI, 여기 IBF라고 썼는데 이들의 관계는 서로 90도일 때 최대값이야. 그래서 오른손 하나만으로 충분히 가능해. 몸으로 방향을 잡느냐? 자, 우리 손바닥을 F라고 잡아. 전자기력. 방향이 어떻게 돼? 앞, 뒤야. 앞, 뒤. 그럼 손가락 4개는 어딜까? 위, 아래겠지. 위, 아래. 요 엄지손가락은. 좌, 우. 이게 바로 오른손 법칙이야. 손바닥이 뭐라고? F. 알았니? 야, 너 여자친구와 헤어지지? 그죠? 그럼 안 되지만, 손바닥. 뭐, 여학생들도 때릴 수 있죠. 그죠? 손바닥. 이렇게 되면 기분 나쁘잖아. 요게 F예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F 해봐요. F. 여기 뭐예요? B. 여기 뭡니까? I. 미 연방수사국이잖아. FBI. 알겠어요? 자, 이걸 왼손 법칙에 적용해 봅시다. 요렇게 올려놓습니다. 그럼 이제 손바닥이 위아래가 될 거 아니에요? 자기장 방향이, 자기력선 방향이 뭐가 되고, 앞뒤가 되고, 요게 전류가 좌우인데, 요걸 요렇게 잡는 거야. 이게 왼손 법칙이야. 그걸 여기다 올려놔요. 그럼 손바닥 방향이 뭐냐? 엄지손가락이지. 요게 F야. 그럼 요게 누구야? 검지지. 요게 B, 자기력선 방향이야. 뻑교 손가락이 엄지손가락이 일치하지. 요게 전류 방향이다. 요거랑 같은 거다. 이걸로 하는 게 편하다. 왜? 가끔 문제 풀다 보면 뭐 이러고 있는 애 있잖아. 약간 애자스럽게. 이렇게 제가 아니죠. 몸이 불편한 친구 같이 이렇게. 알겠어요? 오른손 법칙이 왼손 법칙과 같은 거야. 자, 그러면 봐라 이제부터. 이게 이제 너희들 교과에 있는 내용이야. 외력을 F라고 하자, F. 그래서 누구를 변화를 주겠다? 자기장을 변화를 주겠다. 유도를 하겠다. 그럼 뭐가 생긴다? 전류가 유도될 거라는 거. 이게 발전기의 원리야, 발전기. 근데 말이야, 자기장을 변화한다는 건 뭐냐? 자기장 세기를 변화를 준다는 거야. 뭐 세다가 약해질 수도 있고 약하다가 세질 수도 있는데 자기장 세기가 뭐냐? 내 말을 들어봐. 단위, 면적,
단위, 면적당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수가 A가 많어, B가 많어. A가 많지? 그럼 저게 센 거야, 자기장이. 알았냐? 그럼 니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자기장의 변화를 준다는 건 A가 B로 가든가, B가 A로 가든가야. 그러면 저 면적 안에 이게 만약에 골이라면, 알았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잘 봐. 이 네모를 내가 면적당 이런 말을 썼는데 여기가 자기력선이 지나가야 돼, 공간이. 그러니까 막힌 철판 이러면 안 되고 고리가 돼야 되는 거야, 고리. 저 고리를 지나가는 자기력선의 숫자가 변하면 늘어난다? B가 A로 간다? 그러면 그걸 줄이려는 반대 방향의 유도 자기력선이 생긴다는 걸 알아낸 거야, 과학자들이. 다시 A가 B로 간다? 그러면 더 많아지려고, 자기력선 방향이. 자, 내가 이제 보여줄게. 니들이 알아야 될 지식이 이거야. 웨르스테드 개념이야. 오른손 법칙 잘 써봐. 전류가, 자, 밑에서 위로 흘러. 전류가. 그럼 엄지손가락 갖다 대지. 그러면 요 손이 이렇게 감겨. 자, 이거 너희들 욕하는 거 아니야? 이게 나침반이야? 여기 돌아. 이렇게. 자, 직선도선에서는 원형 자기장이 생긴다를 알아낸 과학자가 앙페르야. 자, 중요한 건 얘를 요렇게 말았어. 고리로. 이렇게 말았다고. 그러면 이렇게 올라간 전류니까 이렇게 하면 되지, 수고스럽게. 야, 이렇게 해봐.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럼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옆으로 돌린다. 이렇게 들어가면 무슨 극이냐? 여기 S극이잖아. 여기 나오면 N극이고, 여기 뭐가 된 거야? 자석이 된 거야.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자석이 된다고. 이거 전자석이라고 그래. 이해 갔어? 그걸 손쉽게 어떻게 하느냐? 그냥 참고로 알아도 손쉽게. 잘 봐. 원래 전류가 흐르는 게 엄지손가락인데 이걸 동그라미 만들어봐. 이거 만들어 지면 병원 가야 돼. 이게 잘못된 거지. 그래서 불편하니까. 삼각형도 있어, 고리가. 그러지 말고 손가락 4개를 감을 수 있잖아. 요 전류를 잡으면 엄지손가락이 자기장 방향으로 하자야. 그러니까 FBI가 아니라 BI가 IB로 바뀔 뿐이야, 고리가 되면. 그럼 전류를 요렇게 잡으면 이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 되는 거지. 자, 이걸 여러 번 감은 게 뭐야? 여러 번 감은 게 솔레노이드야. 자, 한 번, 두 번, 세 번, 자석이 많아지는 거야, 이렇게. 자석이. 그럼 이게 전자석이지. 니네들 보면 선풍기 같은 거, 냉장고 같은 거, 모터 있지? 그쪽 딱 뜯어보면 구리선이 이렇게 감겨 있어. 많이 감겨 있을수록 힘이 세. 자석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부터 솔레노이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그 교과서에 있는 걸 해석하는 거야. 잘 들어봐.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요거를 그림을 하나 그릴 거야. 자, 이게 실제로 구리판 혹은 뭐 철, 금속판이야. 여기다 솔레노이드를 감을 거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감을게. 그리고 여기다가 뭐를 설치할 거냐면 이게 검유계야. 검유계는 분침이 있어갖고 가운데가 0이야.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움직여, 이렇게. 그래서 안 흐르면 원위치로 와. 자, 움직여. 원위치로 와. 그러다가 전류방이 바뀌면 이렇게 움직여.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이건 교류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있다가 다시 오고 이렇게, 이거 직류라는 얘기야. 이 움직이는 이 폭은 뭐냐면 이게 세기야. 요거보다는 이게 센 거지. 그래서 니들한테 내가 검유계 바늘을 줄 거야. 진짜 주는 건 아니고, 이런 볼펜 있지? 볼펜의 뾰족한 부분, 여기를 이렇게 잡고 세우고선 이따가 같이 움직여 보면 돼. 그럼 여기 금방 알아들어. 알았어? 니네는 무슨 바늘이라고? 검유계 바늘인 거야. 이따가 헛짓하지 마. 잘 갖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움직였다 나중에 좀 사태가 심각해진다. 이렇게만 움직여. 가뿐가뿐하게. 얘가 자석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자석이. N극이야. 알았어? 얘가 이제 다가올 거야. 그러면 똑같은 장치니까 내가 그냥 하나만 더 그릴게, 여기다가.
똑같은 장치인데 움직이는 방향이 뭐하니까 서로 다를 수 있으니까 하나, 둘, 셋, 넷. 여기 검육에 만나겠어요. 그리고 자석을 여기다 그릴 거라고. 이렇게. 그리고 너희들이 보기 쉽게 자기력선을 그리는데 니들은 저 빨간색 고리처럼 이걸 하나의 고리라고 보자는 거야. 여기로 지나가는 자기력선 수만 세라고. 선생님은 딱 3개만 그릴게. 하나, 둘, 3개만 그릴게. 몇 개 지나고 있냐? 1개 지나고 있지. 근데 이쪽으로 간다는 게 뭐냐? 다가간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해. 그 다음 요거는 멀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간다고 보자는 거야. 하나의 그 장치인데, 다가가는 거고 멀어진 걸 2개 그린 것 뿐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 파란색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선을 보라고. 다가간다는 건 누구에서 누구로 가는 거냐? B에서 A로 가는 거야. 자기향이 세졌잖아. 그럼 얘는 줄이고 싶은 거야. 왜? 원래 없던 애야. 알았어? 이걸 역학에서 뭐라 불러? 관성이라 불러. 이런 걸. 그냥 달리고 있으면 계속 달리려고 한다고. 다시 말하자. 얘는 원래 하나 지나간 애야. 근데 3개가 돼버렸어. 그럼 하나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그럼 얘를 상쇄시키는 거지. 상쇄. 어차피 화살표는 다 벡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만들어지더라? 유도 자기장이 생기더라. 그러면 자기력선이 나오는 게 무슨 극이랬어? 나오는 게 나온다. 나 여기는 쏙 들어가. 이렇게 쏙. 알았어? 나오는 거니까 N극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N극이 뭐가 되더라? 유도되더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 저게 N극이면 우리는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 이해 가냐? 왜? 어차피 이것도 고리니까 손가락 4개가 전류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전류가 이렇게 생기더라는 거야. 이렇게. 유도 전류가 생기는데 이때 우리 약속하자. 자석이 들어갈 때는 이렇게 하자고. 너네가 이걸 칠판을 쳐다보고 이제 검육의 반을 역할하면 내가 자석을 아래로 싹 들이밀면 이렇게 하면 돼.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된다고 이렇게 살짝. 그리고선 유도작이 멈추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오면 돼. 알았냐? 고짓 하다가 전반에가 볼펜 날아가고 나한테 맞고 막, 이러고 있어요. 잘 봐. 그 다음 반대로 이제 멀어져 보자. 멀어지는데 원래 3개잖아. 근데 하나가 되면 슴슴하잖아. 처음으로 돌아오고 싶어. 이렇게 유도돼. 이게 유도작이잖아. 그럼 이거 무슨 극으로 유도된 거야? S극 유도가 된 거야. 그럼 여기가 N극이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이해 가냐? 결론이 뭐냐고, 결론이. 아, 넣을 때고 뺄 때고 전류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야. 유도 전류가. 이게 유도 전류가 이렇게 형성이 되거든. 그러면 바뀌면 정중앙은 0이니까 이렇게 놓자는 거지, 이렇게. 얘가 아무것도 없을 땐 검육의 반응이 이렇다고. 근데 다가오니까 이렇게 됐고. 자, 다가왔어. 멈췄어. 그럼 다시 원위치. 빼면 다시 이렇게 하더라는 거야. 저 멀리 갔어. 그럼 원위치. 이해 갔냐? 그래서 잘 봐라. 넣었다. 뺐다. 넣었다. 원위치 돌아가는 거 봤어? 얘가 멈추는 순간 전류는 멈춘다고. 뺐다. 이해 갔어? 자, 이게 자석이야. 코일 몇 개 감았어? 4개 감은 거야, 이게. 솔레노이드야. 자석을 넣을 거야. 검유계 준비. 그렇게 잡고 있어. 이따가 좀 힘들겠지만 그렇게 잡고 있어. 잡았어? 자, 잘 움직여. 잘 들어간다. 멈췄단 말이야. 그렇지. 원위치 돌아와야지. 전류가 안 흐르잖아. 뺀다. 그렇지. 빨리 원위치 와. 다시 잡아. 들어간다. 뺀다. 자, 이제 빨리 한다. 들어간다. 뺀다. 들어갔다. 뺀다. 이거야. 들어갔다. 뺀다. 됐어? 들어갔다. 뺀다. 그래. 막 움직이면 돼.
이게 전류가 센 거라고. 이거 빨리 움직이는 게 진동수가 커지는 거라고. 이 전류가 센 거, 막 이렇게 전류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럼 잘 봐. 솔레노이드가 4개고, 자석을 넣었는데, 요렇게 할 때는 진폭은 그대로였다는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걸 빠르게 하니까 얘가 빨라지는 거야. 그리고 요 진폭도 약간씩 세지거든. 그러니까 이 자석의 운동 속도를 빠르게 했더니 여기 유도 전류가 세게 흐르더라는 거지. 두 번째, 코일이 몇 개냐? 8개지? 이렇게 놓고 똑같은 자석을 지금부터 넣을 거야. 야, 밑에 4개 더 있어? 잘 생각해서 움직여. 넣었다. 그래. 더 넘어가는 거래, 진폭이. 아까는 요랬잖아. 근데 8개의 코일을 감으면 유도 전류가 세지더라는 거, 이렇게. 하지만 얘는 속도는 똑같으니까 니들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빼면 이렇게 하면 되고. 아까보다는 진폭을 크게 잡으면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넣었다, 뺐다, 그렇게. 이해가냐? 넣었다, 뺐다. 근데 이번엔 4개야. 코일이 4개인데 자석을 센 걸 넣은 거야, 센 거. 그걸 넣었다. 그럼 아까부터 진폭이 더 크면 돼. 원래는 이거였어, 이거 하나에 이거. 이거보다는 이걸 넣으면 진폭이 커진다는 거야, 이렇게. 자, 전류가 세진다는 건 검유계의 바늘이 빨리 움직이는 것도 있고, 진폭이 크게 움직이는 것도 있는 거야. 알았어? 그게 어떤 경우냐고. 일단 자석의 움직이는 속도를 빠르게 했을 때 유도 전류가 세게 흘렀지. 두 번째, 코일의 가문 S를 크게 했을 때 자석이 많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센 자석을 사용하면 그만큼 전류가 세게 흘렀다, 이 얘기야, 결론이. 알았어? 자, 결론 내린다. 유도 전류 세기를 뭐 하려면, 키우려면, 알았어? 첫 번째, 어떻게 하라? 자석 운동 속도, 얘를 어떻게 해라? 두 번째, 센 자석을 사용하라. 세 번째, 코일의 감은 횟수를 뭐 해라? 증가시켜라.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자석의 운동 속도란 말을 시간당 자기력선 수 변화량, 이걸 자속 변화량이란 말을 쓰거든. 이거를 크게 하면 된다 이거야. 시간당 자기력 선수 그 변화를 크게 한다. 그러니까 1초에 자기력 선수가 3번 변하는데 빠르게 하면 1초에 6번 변하게 하면 이거 빨리 운동하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전류가 세게 흐를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쓴다. 근데 유도 전류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 높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에서 낮은 전기적 위치 에너지로 떨어지는 게 전류라고 했는데 이 말과 똑같은 말이 이거야. 유도 기전력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유도 기전력을 키운다는 얘기는 좀 더 유도 전류가 세다는 얘기를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야, 이거 다. 유도 기전력이 그냥 전압이라고 보면 돼. 유도 전압. 전압이 크면 기전력이 세고 전류가 세게 흘러. 왜? 이거니까. V는 IR이잖아.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얘가 유도된다면 얘도 유도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얘가 세면 얘도 센 거야. 어차피 저항은 똑같으니까 지금. 알았어? 그냥 그런 말로 들으면 돼. 알겠죠? 여러분들 페이지에 지금 147쪽까지 여러분들 다 한 거야. 다시 말하면 1, 2, 3번에 147쪽에 얘기가 있잖아. 지금 충분히 검육의 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희들이 다 깨달은 거야, 그게. 알았어요?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페이지 148쪽은 선생님이 말한 건데, 여기서 하나. 렌츠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면, 렌츠라는 사람이 N극이 다가오면 N극이 유도되고, S극이 다가오면 S극이 유도된다라고 얘기했어. 당연한 거지, 그게. 당연한 거라고. 다시 말해서, 얘들은 오면 밀어. 멀어지면.
당겨. 밀당의 고수라는 거지, 이게. 니네 뭐 사귀는 남자나 여자가 있으면 가까이 붙어 있으면 맨날 싸워. 멀리 있으면 보고 싶어. 이런 건 거야. 그러니까 다가오면 밀어내고 멀어지면 땡긴다고. 그래서 어떤 유형의 문제도 있냐면 잘 봐봐. 여기에 플라스틱이 있어. 여기에 구리판이 있어. 여기다 똑같이 자석을 떨어뜨려 볼 거야. 지표가 여기에 지표 1, 2. 어디에 먼저 떨어질까, 자석이? 1에 먼저 떨어진다고. 왜? 얘는 렌치의 법칙에 의해서 내려오다 여기 N극 유도가 될 거 아니야. 얘를 밀어요. 근데 중력이 세니까 그걸 뚫고 내려갈 거 아니야. 내려가면 이제 얘가 여기까지 도달하잖아? 그럼 얘가 N극 유도가 여기가 또 얘 당기려고. 어쨌건 얘가 늦게 떨어져요. 이거는요, 나중에 여기를 이렇게 뚫어도, 고리를 이렇게 뚫어놔도 그대로 현상이 일어나요. 이거 정도는 얘들이 다 카바를 쳐요. 고리가 뚫려 있어도. 이렇게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뚫려 있어도 된다고. 나중에는 이렇게 판을 놓고 거기서 떨어뜨려서 그래도 되더라는 거야. 판이 되더라도. 그러니까 사실은 잘 안 돼. 이게 고리가 어느 정도 벌어진 틈이 점점 멀어졌을 때 그 틈이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왜? 전기장, 자기장은 공간에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벌어지면 또 안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 금속에 따라서. 알았니? 자, 이제 뭐를 할 거냐면 지금 배운 걸 가지고 바로 발전소로 들어갈 건데, 거기 발전기에서 전기에너지 생산이라고 써있지. 자, 이것만 알아도 복잡한 거 하나도 얘기를 안 할게. 우리는 터빈이라는 걸 보게 돼. 터빈. 이 터빈의 내부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원리야. 모든 발전소에는 터빈이라는 애가 있어. 어떤 거냐면 그 안에 이렇게 자석이 있는 거야.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자석이 있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이렇게 뭐가 형성되겠어? 자기장이 형성이 되겠지.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돼 있겠지. 여기다가 뭘 넣냐면 이런 네모난 고리를 넣는 거야. 쑥. 여기 가운데 뻥 뚫린 거. 알았어? 자, 옆으로 보여줄게. 옆으로 보면 N극이고 S극이면 이렇게 누가 형성이 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자기장이 형성이 된 곳에 얘를 딱 넣는 거야. 잘 들어. 얘를 이렇게 점점 이렇게 돌리면 이 공간의 내부 네모난 공간 안에 자기력 순서가 점점 늘어나지. 이러면 잘 봐. 일로 지나가는 자기력선이 많아지면 얘는 없애려고 이렇게 형성된다는 거야. 유도자기장이. 그러니까 봐. 이렇게 되면 여기가 N극으로 유도되는 거야. 그러다 얘가 넘어가면 어떻게 돼? 넘어가면 자기력선도 자꾸 줄잖아. 그럼 반대로 유도되는 거야. 왜? 줄면 계속 생기려고 할 거 아니야? 여기가 N극이 되는 거지. 그래서 봐라. 얘가 이렇게 돌면 전류가 이렇게 흐른다. 이렇게 흘러. 그러다 넘어가잖아? 그럼 이렇게 흐른다. 반대로. 그래서 얘가 여기다가 휙 돌다가 도는 순간에 전류가 바뀌어. 알았냐? 그러다 휙 돌다가 또 바뀌고 90도로 바뀌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가냐? 그러면 여기에다가 얘를 넣는다는, 이 고리를 넣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를 돌린단 말이야. 돌리게 되면 여기 전류가 흘러. 이게 터빈이야. 그럼 얘를 돌리는 힘을 무엇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발전소 이름이 바뀌어. 처음 이 돌리는 힘을 물의 위치 에너지로 쓰게 되면 이게 수력 발전이야. 바람으로 쓰게 되면 이게 풍력 발전이야. 근데 나머지 발전소는 다 얘를 이용해. 수증기. 얘를 이용한다고. 그럼 수증기로 만들려면 뭐를 이용해야 돼? 물을 끓여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뭐가 필요해? 열 에너지가 필요하지. 얘가 화석 연료면 화력 발전이고 핵 분열이면 그게 원자력 발전인 거야. 이해 갔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모두 뭐를 돌리는 거야? 터빈을 돌리는 거야. 이해 갔어? 오케이?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 배웠어?
태양 에너지 수소행 융합을 통해서 열 에너지가 나왔잖아. 그 열 에너지가 식물에게 들어가고, 그지? 사실은 그 빛 에너지지. 빛 에너지가 화학 에너지로 들어가고, 그 화학 에너지가 결국은 땅 속에 있는 화석 에너지로, 화석 연료로 바뀌면 그게 화력 발전소로 들어가는 계기가 되고, 열 에너지가 나오면 대기를 돌렸잖아. 근데 거기에 물의 순환 과정에서 수증기가 된 애가 비로 쏟아지면 높은 물이 낮은 물로 갈 때 그걸로 형성되는 게 수력 발전이었고, 그지? 그 다음에 대기를 순환시킬 때 지표를 향해 움직이는 공기를 이용한 게 풍력 발전이었잖아. 기억나냐? 그럼 여기서 태양 열을, 빛이 아니야?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여. 그게 태양열 발전이야. 햇빛의 열을 이용해서 물을 끓인 다음에 그걸로 터빈을 돌리는 건 뭐라고? 태양열 발전이고, 빛을 받아서 전자가 직접 움직인다? 이거 터빈이 필요 없는 거잖아. 기잖아. 운동 에너지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전기 에너지로 바뀌는 거. 빛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로 바뀌는 거. 이게 태양광 발전이야. 광다이오드. 1학기 때 배웠던 거. 알았습니까? 자, 거기 한번 봐봐요. 149쪽에. 그 발전기 원리 그림 4개 보이죠? 자, 45도에서 90도가 됐을 때 보입니까? 그 면적을 지나가는 자기력 선수가 어때? 많아지는 경우잖아. 그러면 그 면의 정확히 왼쪽 부분이 N극이 되는 거야. 이해가니? 근데 그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오른쪽이 N극이 되는 거지. 전류가 바뀐다고. 그러면 이 터빈이 돌면 뭐가 발생한다? 교류가 발생하는 거야. 교류가. 알았니? 근데 이 발전기를 작은 전력을 좀 줄이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상이 발생하고 누가 죽으면 그냥 노천에서 이렇게 했어. 영화에 보면 그러지. 어디 장례식장 가고 그냥 마을 거기서. 그럼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 그때 돌리는 발전기는 직류였어. 그럼 무슨 얘기냐? 여기로 돌 때는 전류가 흐르다가 여기 돌 때는 전류 끊어먹는 이 정류자가 있었어.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는 거지. 그래야 전기를 킬 수 있고 그랬었어. 알았어? 직류가 흘러야. 그런 소형 발전기도 있고, 이런 애들은 발전소는 대부분 교류를 만들어. 왜? 교류가 전압을 조절하기 쉽거든. 그러니까 가정까지 전류를 보낼 때 전력 수송을 하다가 열 손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 그럼 전압을 높이면 그만큼 손실 전력이 줄어. 그게 교류를 가지고 유도 전압을 만드는 과정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교류를 만들라고 그냥 휙 돌면서 교류를 만든다. 발전소는. 자, 거기 밑에 발전소의 발전기 봐봐. 구조 원리가 다 뭐냐? 터빈이야, 터빈. 터빈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바뀐다. 이 터빈이 있는 애들과 없는 애만 잘 구분하라고. 없는 애가 누구라고? 태양광 발전이야. 다른 애들은 다 있어. 알겠지? 그래서 맨 밑에 표를 보잖아. 화력, 핵, 수력, 얘들은 대부분은 뭐를 돌린다? 터빈을 돌리는 거지. 근데 그 위에 화력과 핵은 또 뭘 이용한 거야? 증기를 이용한다는 거지. 뭐를 끓인다고? 물을 끓이는데 기본 에너지로 화력과 핵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넘겨봐봐. 거기에 공통점을 한번 찾아봐봐. 거기 보시면 여러 가지 발전 방식에 화력 발전과 핵 발전의 그림을 자세히 봐봐라. 화력 발전도 그 다음에 핵 발전도 다 증기가 써 있다. 맞지? 그건 뭐라는 얘기지? 열원이 핵 에너지냐? 화학 에너지냐?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증기가 없어요. 수력 발전은. 바로 위치 에너지가 바로 다이렉트로 터빈으로 들어간다고. 운동 에너지로. 알았어? 또 뭐도 있어? 바람이 바로 터빈으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잖아. 알겠냐? 그런 경우를 봐라. 자, 밑에 에너지 전환 과정에 보면 거기에 다 운동 에너지 써 있지. 운동 에너지 써 있잖아. 전환 과정에 봐봐. 운동 에너지가 터빈이야, 다. 맨 밑에가. 알았니? 거기 운동 에너지 써 있잖아, 화살표에. 운동 에너지. 그지? 그게 다 뭐라고? 터빈이다. 그게 필요 없는 애가 누구라고? 태양광 발전이라고. 됐지? 화력 발전, 핵 발전, 얘기들은 다 됐고. 페이지 155쪽까지 풀어본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뭔가 시험 자기가, 선생님 범위가 더 늘어났어요. 이러면 나한테 문자 보내. 그래서 수업 스케줄 짜고. 그치?
잠깐만.